야, 일단은 2020학년도 3월 9일 지문으로 되게 굉장히 쉬운 지문이지. 왜냐면은 고1 3월 같은 경우는 고1에 들어가자마자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굉장히 쉬운 지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이 이때 고1이었으면 뭐야, 너네 인생의 첫 번째 국어 모의고사 첫 문제가 1번 2문제인 거야. 이해 가니? 네. 그래서 너네가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뭐 고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첫 시험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파트가 무슨 파트다? 화작 파트다. 그리고 이게 3월이기 때문에 너네가 보는 시험들 중에서 다 합쳤을 때 제일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시험지 안에서 3월 모의고사 전체 뭐뭐 있어? 화작이랑 문학이랑 비문학 있지. 그거 다 통틀어서 어떤 게 제일 쉬워? 화작이 제일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작을 풀 때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내가 이제부터 쓰는 필기는 본인들이 색깔을 잘 파악해가지고 쓰길 바래요. 알겠죠? 자, 화작입니다. 화면상이 잘 안 나오네. 화작이라는 것은 화법과 작문을 줄인 말이야. 화작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다르게, 화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뭐라? 정답률. 두 번째 뭐다? 시간. 자, 문학이랑 비문학도 둘 다 정답률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샤프로는 쓰면 안 돼. 쓸 때는 무조건 펜 이용하세요. 자, 화작에서 정답률과 시간이 유독 더 중요한 이유는 뭐야? 얘네들의 난이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화작에서 이 정답률과 시간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 자, 화작에서 말하는 정답률,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정답률은 어떻게 해야? 100%예요. 왜냐면 봐봐, 화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배점은 몇 점? 3점입니다. 됐니? 3점인데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떤 파트야? 비문학이겠죠? 비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배점은 3점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3점과 3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3점을 따는 게 더 쉽냐라고 했을 때 화작이 압도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 3점짜리 푸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간을 1분에서 2분, 짧게는 길게는 5분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화작 같은 경우는 5분을 쏟아버리면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문제가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3점짜리 화작 문제여도 5분 정도의 시간을 쓰면 100%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비문학은 5분을 써도 틀려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5분을 쓸 거면 화작에다 써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에서의 내가 요구하는 정답률은 100%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작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이랑 다르게 시간을 투자하면은 반드시 다 맞을 수 있는 구성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맞으면서도 뭘 챙겨줘야 된다? 시간도 잘 절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화작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정답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럼 화작에서 세이브한 이 시간들은 어디서 쓸 건데요? 이 시간들을 가지고 문학 또는 비문학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주 간단한 개념 알려줬고요.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다? 시간을 많이 아껴줘야 된다. 그래서 화작은, 자, 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뭐부터 보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작품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기 분석하라 그러죠. 문학은 보기 분석한 다음에 지문 읽으라고 했어. 근데 비문학은 뭐부터 읽으라고 했어? 무조건 지문 먼저 보고 문제를 풀라고 했었죠. 근데 화작은 어떻게 할까? 화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나서 지문을 얼마나 최대한 조금 읽을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자, 보면은, 자, 1번부터 3번까지 구성을 먼저 봐야 돼. 항상 얘기하자면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하는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보이죠? 누군가가 하는 발표로 시작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화작을 처음 푸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읽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하죠. 비문학 읽듯이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문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자신이 기대하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거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지문 먼저 읽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읽은 다음에 1번으로 가게 되면은 1번이 바로 풀릴까요? 풀리지 않아요. 왜요?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럼 몇 번 읽었죠? 지금까지? 2번 읽게 돼요. 이해 가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1번을 풀 때 자동으로 문제가 뿅 나오면은 내가 지문을 먼저 읽으라고 하겠죠. 예? 근데 지문을 읽어도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면은 먼저 지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번을 가게 되면은 다시 이 내용을 지문 안에서 찾게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읽은 다음에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의 어떤 파트면은 상관이 없는데, 화작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어도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문제가 어떤 내용들로 돼 있어? 지문에서 찾으세요야. 찾으세요. 그래 안 그래? 화작의 문제들은 지문에서 찾으세요야. 그래서 봐봐, 지문을 읽고 문제를 봐. 문제가 뭐래? 지문에서 찾으세요. 그럼 어디서 찾아? 지문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시간이 2번 쓰여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래? 화작은 뭐가 중요해? 시간 세이브가 중요하다 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문제를 보고 한 번에 찾으면 되잖아.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부터 해? 바로 문제를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얘는 꼭 봐줘야 돼요. 이 친구는 꼭 봐줘야 됩니다. 화작 같은 경우 이 친구를 꼭 봐줘야 돼요. 이게 뭔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네까지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네. 됐죠?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 내가 추천하는 거는 3번입니다. 왜냐면 항상 그렇진 않지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지 않고 풀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학생이 보인 반응의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지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학생이 보인 반응이 아니고 이 지문에 대한 응용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문을 읽어야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3번 문제를 먼저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지문을 읽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면은 3번을 먼저 풀면 안 돼. 내가 그러면 3번을 1번으로 첫 번째로 풀려고 한 이유가 뭐야? 지문이 안 읽어도 되니까. 왜? 근데 한번 보자. 3번 볼게요. 자, 보기를 볼게요. 윷놀이를 할 때 윷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끊어주세요. 자, 내가 3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3번에 학생이 보인 반응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류의 반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거 외의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할 때, 윷놀이를 할 때, 보고 있나요? 여기죠? 윷놀이를 할 때 여기 읽고 있어. 윷놀이를 할 때 요 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아, 어쩌고 저쩌고로 소개했는데 참 흥미로웠네. 밑줄 그으세요. 이게 얘 첫 번째 반응인 거야. 1번. 내가 해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내가 해본의 2번. 개나거리 자주 나오고 뭐는 잘 안 나오던데. 이게 경험이죠? 2번인 경험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도 실제 윷놀이를 했을 때 나오는 윷패 확률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3번이죠. 자, 이 보기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기를 읽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딱 2개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지문을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지. 근데 3번 문제를 읽으면서 지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대? 윷놀이, 윷패의 확률. 이게 지문의 주제였네. 학생이 발표 주제로 윷놀이, 윷패의 확률에 대해서 했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얘가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떤 거를 느꼈냐. 첫 번째, 흥미로웠대. 뭔가를 들었는데 흥미로웠대. 소개한 내용에 대한 반응 나오죠. 흥미로웠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해본. 이건 뭐야? 자신의 경험. 이런 경험이 있네. 근데 3번,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의문. 적용해가지고 의문.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발표에서 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 아쉬워 있어 없어? 없어. 흥미로운 거밖에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어때? 쉬워 어려워? 겁내 쉽죠? 빨강으로 풀어볼게. 아쉬워 안 나왔죠? 1번 정답 돼야 한대? 안 된다. 자, 2번,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발표자의 의견인지 구분하며 듣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 자, 3번, 발표 내용이 발표 목적에 부합하고 발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발표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이거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목적에 부합하네? 아니면 부합하지 않네?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런 얘기 안 했다. 평가 안 했다. 그런 평가. 자,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궁금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 경험 몇 번? 2번. 궁금증 몇 번? 3번. 정답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화작의 난이도가 어때요? 쉽죠? 본인이 풀 때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작을 풀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라. 5번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죠. 바탕으로 내 배경 지식이 수정되어야 돼. 근데 수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수정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갖고 있던 게 세모면은 이게 동그라미 또는 X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게 동그라미면요 X 또는 세모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수정이에요. 그러면은 5에서 5로 가면요 변함이 없죠. 이건 수정이 아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은 보기상에서 자신의 배경 지식이 수정됐으려면 어떻게 됐어야 됐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네?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었네.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수정 아니야? 근데 수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번 문제가 끝났어. 지금 얘가 마스터가 된 거 아니니 얘들아? 이렇게가 끝난 거 아니니? 얘 끝났잖아. 이 네모가 끝났잖아. 그러면은 얘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은 3번 문제에 대한 거는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 지문에 대한 게 필요해요. 지문에 대한 힌트. 지문에 대한 힌트 뭘 알고 있어요? 확률 아니죠. 정확히 가야 돼. 윷놀이. 주제가 뭐야? 윷놀이 할 때 윷놀이 속 윷, 패의 확률. 이게 주제인가 보다.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주제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얘 메인 내용은 윷놀이겠네. 이 생각도 해줄 수 있고.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생각해줘요. 윷놀이 가지고 얘기했네. 그 다음에 내가 권장하는 거는 2번으로 가주세요. 1번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뭘 하지 마라. 절대로 지문 먼저 읽지 말고 문제를 보고 지문을 최소한으로 읽을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라.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된다. 자, 2번 먼저 갈게요. 2번 보자.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간단해요. 발표를 들은 학생이 이거 꼭 읽어줘야 돼. 문제 꼭 읽으라 그랬어. 야, 꼭 이런 경우 있다. 화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안 읽기로 했어? 지문을 안 읽기로 했지. 그래 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을 꼼꼼히 읽어 안 읽어? 비문학은요? 꼼꼼히 읽어요.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와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상식 속에 비문학이랑 문학 문제 하나 대봐. 문제. 어떻게 나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나와? 지문의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과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지. 근데 화작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뭔가 길어요. 왠지 알아? 조금 더 특정이 돼 있다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은 문학 비문학은 문제를 안 봐도 답은 나와. 왠지 알아? 지문을 읽죠. 그리고 1, 2, 3, 4, 5번 선지를 봐. 하나만 느낌이 달라. 걔가 답이야. 됐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 얘네를 꼭 봐줘야 돼. 얘네를. 응? 왜? 우리가 지금 지문을 생략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생각해봐. 지문 생략했어 안 했어? 했죠? 지문 생략해놓고 이런 문제까지 생략하면은 너네가 아는 정보가 너무 적어. 우리가 지문 생략한 이유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얘까지 생략해버리면 정답률을 생략해버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꼭 읽어줘야 돼.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래. 그러면 이 활동지 안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이 발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역할이야? 개요 또는 요약 다 좋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개요 요약 뭔지는 알죠?
전체 지문을 압축해놨다고.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문학에서의 뭐랑 똑같아? 보기랑 똑같죠? 아무도 대답을 못해? 뭐 말인지 모르겠어? 알아요. 문학에서의 보기는 어떤 역할을 했죠? 내가 말했지. 너네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퀴즈를 맞춰야 돼. 근데 영화 보러 들어가기 직전에 퀴즈를 맞추는 게 목적이야.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근데 영화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 이번 영화 꼼꼼히 봐가지고 영화 끝나고 퀴즈 다 맞춰야지 내가 상금 받는데 이런 상황이야. 근데 누군가 이런 걸 해놔. 이거 영화 요약본인데 빨리 볼래? 이거 보면 너 다 맞출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 봐 안 봐? 보죠. 내가 말했지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영화 끝나고 퀴즈 맞춰야 너네 상금 1000만 원, 막 1억 막 받는다 생각해봐. 그럼 요약본 누가 주면 봐 안 봐? 그 요약본이 문학에서의 뭐다? 보기다. 근데 봐봐 얘도 요약본 아니야? 개꿀이라고 개꿀. 됐죠? 근데 문제가 뭐다? 적절하지 않은 게 있대. 이 중에 한 놈은 페이크야. 됐죠? 그러면은 얘를 먼저 보는 거죠. 윷놀이의 역사가 맨 처음에 나오네.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이런 생각도 해줘.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건데 너네 진짜 내가 A to Z 다 짚어줄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해. 윷놀이의 역사. 얘는 OX로 가를 만한 요소야? 왜? 왜? 야 왜? 그러니까 다시 윷놀이의 역사. 어이구 잠깐만. 윷놀이의 역사 있죠? 이거 윷놀이의 역사 이거 지문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윷놀이 반드시 지문에 있어 없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이거 봐. 이래서 내가 너네들 상식적으로 알겠지 하고 넘어간 것까지 오늘 다시 짚어주는 거야. 윷놀이의 역사는 100% 있어요. 100%. 왠지 알아요? 야 기억이 땅땅땅땅땅 기억이 아니잖아. 야 옳지 않은 거는 얘네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얘랑 윷놀이의 역사는 있어 없어? 있어요. 100% 있다는 거야. 한번 볼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 윷놀이가 언제 성행했지? 찾으면 돼. 근데 이거를 찾을 때 너네가 고려시대 어딨어? 라고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돼 안 돼? 그럼 뭘로 찾아야 돼? 언제부터? 야 이걸로 찾으면 되잖아. 몰라. 아까 내가 찾았잖아. 윷놀이의 역사 여기 있네. 근데 시작이 포인트죠. 이미 성행 언제 하고 있었나가 포인트죠.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포인트죠. 됐죠? 그러면은 이때 막 찾는 거예요. 쓱 눈으로 야 내가 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대각선으로 읽으라 그랬다. 이렇게까지 읽는 거야. 역사 봐. 잘 따라와. 역사 언제 시작? 이렇게 글자로 봐봐. 내가 보여줄게 포인트로. 역사 찾았어. 언제 시작? 그러게 몰라. 15세기 목은집에 있네. 고려시대 때 이미 윷놀이가 성행 됐죠. 그러면은 멈춰도 되지 이제. 자 선생님이 왜 대각선으로 읽는 게 뭔지 보이니? 훑으면서 보는 거. 언제 시작? 몰라. 목은집 이미 윷놀이 성행 고려시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느껴져? 그랬을 때 얘는 맞는 말이야? 고려시대 때 이미 성행한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 가니 얘들아? 네. 얘는 그래서 맞는 말이다. 자 두 번째 말판의 모양과 의미. 그럼 말판의 모양과 의미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00%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죠. 윷놀이 말판 그 의미 나오겠죠. 근데 얘가 니은 처진 데가 뭐야? 과거에는 원형 말판인데 현재는 사각형 말판이래.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사각형 원형 사진. 그러니까 이 내용상에서 틀린 거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죠. 과거에는 원형인데 현재 사각형 말판인 거에 대한 태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여기까지는 오케이지. 근데 뭘 따져봐야 돼? 하늘과 별자리 있다는 것이.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돼 있어? 과거의 원형 말판에다가 체크가 돼 있죠. 하늘과 별자리 운행 땅을 나타냄이라고 돼 있죠. 자 볼게요. 그러면은 과거의 말판 찾았죠? 어때? 원형 맞네. 됐죠? 근데 이거는 왜?
29개의 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뭘 찾아야 돼? 하늘과 별자리 운행 과거. 맞죠? 열십자 모양의 점들은 땅을 나타낸 것. 이게 다 뭔 얘기하는 거야? 과거.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맞아 틀려. 그게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봐. 육가락과 유패에 대해 나오겠네. 근데 봐. 이거는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아니죠. 맞아요. 이 친구는 크게 문제가 없죠.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연결돼 있는 데만 보면 된다고. 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현명하게 풀라고. 육가락의 등은 평면 부분, 배는 곡면 부분이 맞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육가락의 등이랑 배만 찾으면 돼. 됐어? 둥근 부분 등, 평평한 부분 배. 둥근 부분 등, 평평한 부분 네. 배죠.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맞아 틀려. 틀려요. 얘네가 바뀌어 있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리을까지 가봐. 이것도 봐. 유패에 따라 말의 이동거리가 달라짐.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얘들아. 이해 가니? 살이일 때 윷 한 번 더. 됐어? 그러면은 살이인 순간에 윷 한 번 더니까 윷 한 번 더는 언제고 살이는 뭔지 찾으면 돼. 자, 살이 윷 한 번 더. 됐죠? 맞는 말. 유패가 나올 확률만 찾으면 되죠? 개걸 도윤모순이래. 근데 개걸이 같아요. 보자. 개걸 가장 높죠? 맞죠? 그 다음 도 두 번째, 윷 13, 모. 맞죠? 그럼 얘도 맞는 말.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아니 갔어 안 갔어? 봤어요. 그럼 남은 문제 몇 번? 1번. 근데 우리 신기한 거를 알려줄게. 선생님이 이거 한 번에 찍으면 너네들도 힘들고 하니까 세 문제씩 끊어서 찍을 거야. 알겠지? 중간중간 리프레시 타임 줄게. 걱정하지 마. 너무 길어지니까. 너네 이런 생각했지? 1번부터 3번까지 했는데 지금 20 몇 분 걸렸거든? 그러면은 10번까지 푸는데 어느 세월에 풀지 이 생각했지? 중간에 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1번. 다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신기한 걸 알려준다 그랬지? 지금 시점에서 봐. 우리 지문 읽었어 안 읽었어? 정독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봐. 뭔 내용인지 알겠니 대충? 네. 뭐야 주제? 눈놀이. 근데 대충 어떤 것들 나왔어? 그냥 지문 보지 말고 생각해봐. 관련된 거. 관련된 거 뭐뭐 나왔어? 역사도 나오고. 역사 나오고 확률 나오고. 확률 나오고 그 뭐 생김새도 나오고 그 뭐 별자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규칙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안 읽었는데 너네가 이 애를 정독했다고 해가지고 이 정보가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왔을 거라고. 어차피 문제 풀 때 처음 봐도 상관없다고 얘는. 이해 갔어? 그리고 나서 1번 가봐. 내가 항상 1번을 마지막으로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1번을 마지막으로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말하기 방식이 무조건 1번에 나와요. 얘는 여기다 쓰세요. 노, 가, 다. 근데 이것도 좀 현명하게 풀자고. 노가다라는 건 뭐야 얘들아? 일일이 다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1번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이거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가다야. 노가다인데 그래도 좀 현명하게 생각해봐. 1번 먼저 찾아본다고 했어.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시작하고 있다니까 화제를 왜 선정했을까 하고 슝 올라가는 거야. 화제를 왜 선정하셨어요? 그 이유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자 그랬을 때 비언어적 표현 이런 거에 약하죠 또. 언어적이 아니고 자료 같은 거. 그 손짓 물짓. 그렇죠. 손짓, 발짓, 몸짓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인데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라고 불러요? 내가 무슨 독해? 기초상식. 기초상식 아니고 이해독해. 이해 독해 파트다 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비언어적 표현 뭔가 행동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엄청 많네요. 뭐 이런 거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화면을 가리키며. 자 이런 것도 너네들이 점점 짬밥이 쌓이면 풀다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봐. 비언어적 표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행동을 얘가 나는 지금 손을 뻗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요? 그러면
그 약간 괄호 속에 나오죠. 그럼 괄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2번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문학에서도 자주 쓰이는 포인트인데 그냥 할게.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포인트인데, 자 봐봐. 1번 같은 경우 한번 끊어줘야 돼. 2번도 어디서 끊을래? 1번 어디서 끊을래? 밝히며. 2번은 빛나는 활용하여. 3번, 통일 4번, 언급하여. 5번 종료해요. 아니고 요약 아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 자,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에서 앞에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는 우리한테 단서로 적용했지. 위치를 알려주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 봐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겠다.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A 하여 B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A 하여 B 한다라고 써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A랑 B를 둘 다 체크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계절적 요소를 활용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뭐 찾아야 돼? 계절적 요소가 있냐 없냐. 두 번째, 그것 때문에 감정이 갈등이 깊어지냐 아니냐. 그리고 걔네가 이렇게 연결도 되느냐.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계절적 요소 때문에 갈등이 깊어진다라는 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계절적 요소, 예를 들어 뭐 할래 얘들아? 가을, 뭐 겨울? 서로 마주보고 있어. 사이가 안 좋은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내리는 눈 때문에 서로 싸운 게 한 명이 제설을 안 했어. 한 명만 제설하고. 근데 눈이 계속 와.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명이 제설 혼자 하니까 억울 안 억울? 억울하죠. 그럼 눈이 계속 오니까 감정이 더 심화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둘이 싸웠어. 왜? 둘이 싸웠어. 근데 이유는 없어. 근데 그냥 좀 더워. 더운데 꿉꿉하니까 더 화가 나. 돼 안 돼? 돼. 계절적 요소가 너네 분노를 더 끌어올렸잖아. 근데 싸웠어. 날이 쨍쨍해. 덥지도 않고 딱 좋아. 완전 산뜻한 봄이야. 근데 기분은 안 좋아. 싸워가지고. 그럼 돼 안 돼? 계절적 요소는 있지만 그게 너네의 갈등에 영향을 줘 못 줘? 못 줘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찾아줘야 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계절적 요소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했어. 이거는 100% 계절적 요소만 있으면 맞아요. 왜냐면 봐. 어떤 문학에서 계절적 요소가 쓰였다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인 거예요. 이해가니? 분위기를 환기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분위기에 그 계절적 요소가 더해졌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아. 둘이 싸웠어. 근데 산뜻한 봄이었어. 그러면은 너네들의 머릿속에 산뜻한 봄이라는 이미지가 추가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은 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시어든 어떤 단어든 사용되면은 환기가 돼야 안 돼? 웬만하면 되죠. 이런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했어요. 근데 얘가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뭐든지 어떠한 표현을 활용했어. 무언가를 활용했어. 발표하다가 말고. 그러면은 전달에 도움이 돼야 안 돼? 이 멍청이들. 어떤 표현을 활용하든 도움이 된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짓만 아니면. 내가 발표를 하다가 PPT를 켰어. 도움 돼야 안 돼? 돼요. 발표를 하다가 너네들한테 손짓 발짓을 했어. 너네들한테 발표하다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집중이라고 했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발표하다가 화면을 꺼버렸어. 근데 그런 경우는 이런 이 내용에 등장할 수가 없다고. 갑자기 PPT 꺼버린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 앞에 내용도 달라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 어떻게 나오겠어? 발표의 분위기를 해치는 거를 활용해서 전달의 효과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했겠지. 그게 아니고 어떠한 효과를 활용했대 누군가 발표하다가. 그러면은 전달에 도움 될까 안 될까? 뭐든 되겠죠. 야 전달 잘하려고 그거 쓴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앞에 것만 찾으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이해 가니? 네. 자 3번 볼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 그럼 이것도 찾으면 돼. 퀘스천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근데 봐. 그렇죠. 물음표.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봐. 우리 미리 이거부터 봐. 뒤에. 질문하면 상호작용 해야 안 해? 해요. 반드시 해? 반드시 해? 질문하면 상호작용 반드시 해? 아니요. 안 하죠 이 멍청이들아. 서리가- 질문하면은 서로 서립. 야 여기서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럼 실제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상호작용 해야 안 해? 해요. 그러면 얘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있는 게 찾을 필요가 없다고. 안 중요하다라는 거는요 문제 풀 때 안 중요하다고. 야 질문을 던지면은 상호작용 할까 말까라고 궁금한 거야 얘가? 뭐라 했어? 질문을 던져서 상호작용해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질문 던지고 찾아야 돼. 상호작용도 찾아야 돼? 그러면 상호작용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빼버린다고. 뭐만 찾으면 돼? 그 질문. 질문을 던지면 자동으로 상호작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뭐만 찾으면 돼? 물음표. 질문 던졌는지 찾으면 돼.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경험이 되셨나요? 됐죠? 그럼 얘도 맞는 말이다. 그럼 4번 보는 거예요. 4번에 보면요 설명하는 내용의 출처 언급해. 얘들아 출처 말하면 신뢰성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면 뒤에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지워버려. 야 출처가 있으면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 안 올라? 그러면 출처만 있으면 신뢰성 확보돼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출처 찾으면 땡. 출처 썼는지 안 썼는지 찾으면 돼.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있어요. 찾아봐. 실제로 찾아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5세기에 가는 데 목은집이라고 합니다. 목은집이 출처. 됐죠? 네? 목은집이 출처였구나.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목은집이요? 네. 목은집이 출처야? 네. 어디 보자. 15세기 가는 데 목은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맞잖아요. 자 5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어. 네, 마지막. 마무리니까 이거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 있어 없어 요약 정리? 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서 5번이 정답. 이렇게 풀면 된다. 이제 됐어요? 네. 이렇게 풀면 1, 2, 3번 피니시입니다.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네. 여기 4번부터 7번 해볼게. 자 휴식.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